안녕하세요.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노작가입니다. 오늘이 처음 녹음해 보는 거라 원래 무엇인가 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의미심장한 책을 첫 책으로 하고 싶었는데 잘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읽고 있던 책으로 처음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은 화면에 보이는 이진경 님이 쓴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데카르트에서 들레즈까지 근대 철학의 경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철학과 관련된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철학책이 한 번만 읽고 다 소화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이번 책은 해석해드리기보다는 인상적인 구절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쯤에서 저는 철학의 전문가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한창 많이 유행할 때 읽었었던 책인데 다시 꺼내 들어본 책이에요. 다시 읽어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근대 철학을 그나마 다른 책에 비해 좀 편한 어조로 쓰여져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였어요. 다른 철학책들은 간혹 막 한 문장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책머리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데리다는 텍스트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모든 텍스트는 그 외부의 주름이다. 이는 차라리 사유 안에 들어와 있는 비사유고 각각의 철학이 그 위로 펼쳐지며 나름의 사유의 선들을 그리는 그런 집안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텍스트는 그 외부의 주름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책이나 언어를 포함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사유의 외부라고 표현하면서 외부의 것들을 섞어서 주름을 만들고 그 주름이 바로 텍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책의 주름들을 좀 더 읽어보러 가볼까요? 철학책을 통째로 한 번에 이 책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저한테는 힘들어서 오늘은 1부와 2부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철학의 근대의 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해요. 철학자로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유명론과 경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근대 철학의 동요와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퀴나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잠깐 등장하고요. 로크와 흉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부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내용이 더 흥미로워서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책에서는 근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꼭 중세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대해서 아시나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한 시기죠. 즉 암흑의 시기라고 할 정도로 신 안에서만 철학과 예술이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세를 암흑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그 시대만의 요소를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있죠. 중세 시대가 깨어지고 근대에 이르는 데까지는 많은 이들이 신격 모독의 죄로 화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한 시대를 부정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데에는 항상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 슬프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귀한 희생 끝에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데카르트는 진리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심 끝에 다들 잘 아시듯이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인데요. 코기토는 생각하다를 뜻하는 라틴어의 1인칭 형태입니다. 즉, 코기토란 나는 생각한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데카르트 내용 중에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을 통한 존재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주체, 바로 나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념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본유관념이란 것입니다. 본유관념이란 타고난 관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데카르트 둘 다 신을 끌어들여 이야기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라는 코기토의 역할이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음이 흥미롭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절대적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을 증명하고 신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비해 데카르트는 신이 준 것은 완전한 것을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임을 강조한 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신을 믿고는 있지만 이때부터 주체를 중시하는 서양적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책의 또 다른 인상적인 부분은 이곳인데요. 데카르트의 정령론의 기초에 잠정적인 도덕론을 제시하는 대목과 근대 철학의 딜레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론의 부분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의 욕망에는 도달할 수 있는 것과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욕망하지 않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결국 가급적 이상에 의해 통제되는 상태를 위해서 제멋대로인 육체를 통제하고 욕망을 억제하라는 것이 그의 도덕론의 요체인 것입니다. 다음은 딜레마 부분을 읽어볼게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나누고 양자가 일치하는 게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지식이나 인식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결코 확인할 수도 없고 보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문장이었는데요. 좀 어렵네요.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는데 네,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신의 계시에 의해 보증되었던 주체와 객체의 일치가 신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럼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론 부분. 데카르트는 우리의 욕망에는 도달할 수 있는 것과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욕망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결국 가급적 이상에 의해 통제되는 상태를 위해서 제멋대로인 육체를 통제하고 욕망을 억제하라는 것이 그의 도덕론의 요체인 것입니다. 철학적 딜레마 부분.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나누고 양자가 일치하는 게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지식이나 인식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결코 확인할 수도 없고 보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파악이 딱 되지는 않지만 2번 정도 들으니 느낌으로 어떤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데카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데카르트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스피노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스피노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분이 계시겠죠? 잘 모르시는. 그래서 스피노자를 잘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묶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리고 과학에 대한 신뢰의 뒤편에 자리 잡고 있던 근대적인 반자연주의에 대해 스피노자는 명확하게 반대의 깃발을 내건 셈입니다. 또한 주체를 대상에서 분리해내며 그 주체를 사고와 판단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던 주체 철학적인 문제 설정에서 애시당초 벗어납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란 일종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의식 개념에 의해 인간의 행동과 정서, 욕망과 정신 등을 사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이 갖는 이러한 탈근대적 성격은 더구나 그게 근대 철학의 독립이 성취된 직후의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철학책이라 그런지 스피노자를 요약해 주는데도 참 어려운 말이 많네요.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요. 2부에서는 로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로크는 유명론의 입장에서 본유관념을 비판하며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로크는 말합니다. 이 방의 온도는 그걸 느끼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이지만 태양의 숫자는 주체와 상관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처럼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을 그는 제2 성질이라고 하고 주체에 상관없는 성질,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성질을 제1 성질이라고 합니다. 제2 성질은 경험 안에 있지만 제1 성질은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제1 성질 때문이고, 이로 인해 인식과 대상은 일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인 진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제1 성질은 사물이 갖는 일종의 본유 성질, 즉 타고난 성질인 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태양과 온도를 비교해서 설명해줘서 그런지 어려운 말이 확 와닿았던 부분이네요. 같은 개념에 대해 작은 차이를 발견해서 이를 커다란 생각으로 만드는 철학자들의 사유가 언제 봐도 신선합니다. 이 외에도 2부에서는 유명론에 대한 이야기와 관념론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직접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철학책이라 좀 무거웠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막 다 이해는 아직 안 되는 초보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책을 통해서 좀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정리해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뒤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